이제부터 녹화 시작하니까 또 같이 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2주 만에 뵙는 분, 2주 정도 이제 뵙는 분도 있는데 이제 날씨가 되게 오늘 되게 좋아서 끝나고 햇볕이 되게 짱짱하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걸어볼까 또 끝나고 나서 또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유랄까, 우리 삶에 주어진 조건들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데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해가 단지 뭔가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판단과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거든요. 남을 사랑하는 건 솔직히 저도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뭐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누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저는 남한테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 자신한테는 되게 엄격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늦으면 가만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그 여러분도 뭐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자기 자신한테 되게 좀 그런 거는 하고 남한테 엄격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인생에서 해야 될 거 가장 하나가 저 자신한테 최근에도 많이 발견했었지만 되게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 엄격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들어온 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뭐 잘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뭐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뭐 하여튼 풍요로워야 된다, 뭐 모든 어떤 이런 말들이 저 자신한테 빗대서 저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저 자신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스스로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이 실제성이 없다는 걸 배워가면서 저절로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 생각, 느낌, 감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씩 너그러워지는 그걸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저께인가 제가 봤는데 이제 씻는 걸 앞 들어오기 전에 왜 얘기했냐면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기준도 잘 보면 중세 시대 때는 씻는 거 자체가 죄악시 여겨가지고 되게 안 씻었대요. 귀족들이나 상류층일수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향수도 발전된 것도 그거고 하일도 발전된 게 이런 게 로마 시대 때 제가 어제 봤는데 로마 시대 때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목욕탕 문화하고 하수도 문화가 되게 발달된 이유가 그런 것들로 인해 씻는 거 깨끗한 거 청결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중세시대 때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씻고 목욕하고 이런 게 방탕하다, 음란하다 이래가지고 그게 죄악시 돼가지고 많은 중세시대 때는 잘 안 씻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런 하수구 시설 같은 것도 로마 시대 때보다 오히려 후퇴해서 뭐 이런 소변이나 대변을 땅에 버리고 밖에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그 시대 사람들조차도 되게 순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씻고 뭐 이런 건 죄악이다 그러면은 그걸 죄로 여겼다는 면에 저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봤던 건 이제 댓글에서 다른 분들은 끔찍해 어떻게 살아 막 이랬겠지만 또 한 분 지혜로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보면은 항상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준이 미래에 있거나 뭐 다른 데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씻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적인 믿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최선이고 그게 옳은 거였거든요. 맞는 거고. 근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왜 안 씻고 저렇게 더럽게 다니고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일까지는 알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문화에서 왜 안 씻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영향이 이제 목욕하고 뭐 이런 걸 좀 음란하다, 방탕하다 이렇게 세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 시대 때는 씻는 거는 나쁜 것, 씻지 않는 건 좋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도 100%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어떤 건 좋은 거다, 어떤 건 나쁜 거다, 뭐 문화적인 영향이든 개인적인 어떤 살아온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든 그런 판단들은 또 임의적인 경우도 많고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목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한 이틀, 이번 일주일에 이틀 간격으로 계속 안 씻다 씻고 안 씻고 씻는데 옛날에는 안 씻으면 되게 막 아, 나쁜 놈, 게으른 놈 뭐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그런 판단은 없더라고요. 근데 좀 더럽긴 하죠. 더럽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판단되진 않아서 근데 우연히 또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어저께 보니까. 음. 그래서 각 시대 때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중세시대 사람들은 더러운 놈들, 미개한 놈들이라고 저 오프라인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대로 우리가 밖을 보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로 보면은 밖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판단할 게 없다. 그리고 뭐 정말로 그래요. 우리 자신은 어떠하다고 판단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역사는 처음에 얘기했던 건 어떤 판단 기준이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씻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고. 그러니까 나쁜 역사는 없어요. 근데 미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고 그게 중요한 건 역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삶은 거울 같은데 우리 자신을 볼때 그래,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그 순간에 괜찮았어. 완벽했어. 완벽까지 안 붙였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보다 뭘 얘기하려 했지? 까먹었네, 또. 뭔가 딱 얘기하려고 오늘 왔었는데.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에 있다면, 어, 진짜로 실제로 경험하는 거 뭔지, 실제로 경험하는 게 뭔지, 이제 저번 오프라인 강의 때 어떤 도반분하고 이제 가다가 얘기한 건데,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공부라는 그런 게 단순할 수도 있다. 실제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상상하고 믿는 것, 그걸 구분해간 그게 지혜라고 보는데, 그게 공부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좀 그러는데 보편적인 믿음들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니, 그게 어떻게 상상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상상 중 하나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얘기해 보면 임준님이나 뭐 토토님이나 수진 씨. 임준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설명할 수 없고 임주님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냥 어떤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임주라고 이름 붙여서 나는 서임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구나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저도 그런데 서정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상식처럼 나는 서정만이고 서정만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라고 하고 그 이름과 동일시가 돼 있는데 어떤 판단과 이름. 근데 되게 실제적인 거는 어, 뭔지 모르고 감각을 경험하잖아요. 뭐 깨어났을 때든 뭐. 그리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각을 경험해요. 생로병사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제가 대표적으로 오픈할 때 얘기했던 게 나이죠. 저는 이제 46세인데 46세인 서정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는 실제 삶에서 좀 실제로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안에도 이제 그게 좀 옛날부터 조금씩 그랬는데 그래도 좀 더 와닿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의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아니야, 난 서정만을 경험하고 46세를 경험해야 하는 거는 그 이름을 실제라기보단 그 이름을 붙여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든, 그 어떤 감각을 경험해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육체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그렇다는 사실은 육체적인 거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육체적인 감각이고 심리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심리적 감각인데 실제 감각은 차이가 없어요. 심리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그 점은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우리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 신체적 감각이라 이름 붙여 경험하고 감정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의 감각이라 하지만 실제 그 이름을 떼면은
신체적 감각이나 감정적 감각이나 감각이랑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실제로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랑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든 의식 못하든 그거에 대한 이름이나 판단을 붙여서 경험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되 어떤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 존재는 뭐 그런 거에서 조금씩 자기 실상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생로병사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노 하고 이렇게 그게 진짜로 감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은 똑같은 감각인데 그거에 대한 이름이나 판단이나 해석이 없이 살아가는 거랑 아니면 그것이 조금씩 의문이 들 때랑 아니 내가 46세를 살아간다고? 그거는 근데 단지 내가 들었던 말인데 이런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옛날 선사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를 밝히고 간 거고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좀 몰랐던 거는 나는 서정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나는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을 믿고 또 감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약간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원성 속에 비이원성이 있는 거고, 그 생로병사 속에 생로병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그 고통 속에 고통이 없다는 말, 모든 말들이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건 고통이야라고 이름 붙이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이야라고 이름 붙였으면 고통 없는 상태는 이런 거야 라면서 이미지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이원성이다. 상상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는 어, 고통이라 이름 붙일 수 없지만 그 감각은 있죠. 근데 그 고통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름 붙이고 또 행복도 마찬가지고 행복이라 이름 붙이고 불행이라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행복도 불행이라 이름 없이 그냥 감각을 경험해요. 어떤 감각.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감각.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이 살면은 똑같이 살아가도 뭔가 좀 저항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의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아픈데. 그 예전에 제가 갓난아이 때 말고 한 9살인가? 그때 8살, 9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특정 시에 이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근데 가족들이나 가끔 저 친척들이 너 그때 되게 아팠잖아 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 자체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시기 때 한 보통 그때 기억이 있는데 사과 먹는 기억은 딱 하는 사과를 먹고 있었던 기억은 좀 나고 저는 하여튼 그 어린 시절 보통 그때는 기억하는 사람 많던데 저는 어떤 특정 시기인가 4살부터인가 뭐 7살까지인가 모르겠는데 그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고통을 많이 겪었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내가 고통이란 개념은 그때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딱히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만 신체적으로 근데 뭐 기억은 나진 않더라고요. 음. 그 고통이란 개념도 나중에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음, 저는 아직 지금은 연동물 안 키우지만 아까 되돌기 전에 쇼츠 보니까 숙경님이 이제 뭐그 고양이 키우시는데 고양이들은 나는 고양이 이름이 만약에 뭐 저는 옛날에 지웅이란 토끼를 키웠는데 지웅이란 토끼는 지웅이라는 이름을 경험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냥 지웅이를 경험해 이러면 걔는 못 알아들어요. 아마 숙경님이 키우는 천둥인가 호두도 나는 천둥이 고양이야 이렇게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걔네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는 자유롭거든요. 나는 강아지야, 난 고양이를 경험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설명, 이름, 해석과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되게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래 된 거고 뭐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경험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굳이 던지든 던지지 않든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신체적 감각이라고 이름 붙이면 신체적,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 자체에 감각 기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체적 아픔이라 이름 붙이면 그 신체적인 것 같고, 감정적 아픔 이러면 또 감정적인 것 같아서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이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는 약간 그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감각? 뭐 그냥 감각, 똑같은 감각? 뭐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구분할 수는 있죠. 구분하면서 살아가니까. 뭐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가는 거고, 뭐 감정이 아플 때는 전 어디 가진 않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고. 2시 10분부터 했으니까 14분. 그렇게 보면 진실이란 게 되게 단순한 거고, 되게 쉬운 거고, 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또 학교 공부하듯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어,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우리 시간을 경험하지도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도 경험하지 않고. 정말로 단순한 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정답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판단한 시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는 오늘 화요일을 살아. 아니,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살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개념 말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이 묻어질 땐 좀 비슷하거든요. 저도 살아가는 게 일주일 오늘 월요일 산다, 화요일 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가는데 비슷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오늘 일요일 산다, 월요일 산다, 토요일 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며 살아가는 게 하여튼 그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실제성 우리는 이제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지루함. 나는 사는 게 너무 지루해라고 하면서 지루함을 경험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지루함이 아니거든요. 재미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 지루함이라 이름 붙이는 것 같고 뭐 죄다 잘못됐다 이래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연성을 만들어요. 요거 여기서 포인트인데 지루함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재미라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바로. 그럼 이제 이건 안 좋은 거고 재미를 또 찾게 되고 더럽다라고 이름 붙이면 깨끗한 걸 또 찾게 되거든요. 그 이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름 자체가 이원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깨닫지 못했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믿고 있으면 깨달은 상태를 미래에 추구하게 되고 또 이름이 가진 한계가 그거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원성이 생기면 항상 행복이나 뭐 자유나 이런 건 다 미래에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고 개념과 상상 속에 있는 거거든. 고통이란 이름 붙이니까 평화가 생기죠, 당연히. 아,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뭐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고통스러워하면 고통의 반대 개념이 바로 생기거든요. 평화는 미래에 있을 거야. 이게 다 제거되거나, 뭐, 그렇게 되거든요. 음. 감각 자체는 제가 저번에도 표현했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거기에는 이름이 없는데, 그 감각이 문제예요. 감각이 그 이름을 붙였을 때 유연성이 생겨서 이것 말고 다른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자주 듣거나 자기 자신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조금씩 눈치를 채면, 만약에 이름 붙인다 하더라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하면 힘듦 속에 있어 보면 이제 그 편안함이란 그게 사라지거든요. 어. 애초에 그런 구분 자체가 삶에는 없었는데, 생로병사는 구분도 마찬가지고. 소리 잘 들리나요? 음, 들려요? 음. 오늘 이번 주는 처음이라서 그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신경도 쓰이고 한데, 그렇게, 뭐라고 또 해주시는 감사하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제가 참 반대로 공부했던 게 저는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잘 안 됐을 때 제가 그걸 힘들어 했었어요. 이게 분노인가 짜증인가 아니면 대노인가 극대노인가 뭐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이게 화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이런 걸 잘 모를 때 저 자신이 남들은 잘 아는데 왜 난 모르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솔직히 그 감정 자체에도 어떤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어떻냐 그러면 이름 붙여보면 뭐 기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고 재밌었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근데 이름 붙이면 되게 다양한 경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혼자란 판단,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명과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 자신이란 어떤 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 경험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 관계에 있을 때는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노자가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응이랑 예랑 무슨 차이냐고.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재미 이러면 엄청난 큰 의미고, 심심함 이런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심심해, 막, 그러고, 고통도 그렇고, 뭐 행복도 그렇겠죠. 실제적으로는 되게 평범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살아갈 만하네 이럴 수 있는데 고통 이러면 우리가 엄청 비극적인 이미지로 딱 다가오고 행복 이러면 막 큰 것 같지만 실제 자기 삶에서 살아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행복도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행복하다를 정도고 고통도 뭐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은 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제가 음,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을 겪든 감각적인 걸 겪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믿음이 좀 깨지면은 아니면 조금씩 내가 실제로 손의 감각을 경험하나? 아니면 뭐 그냥 손의 감각이나 이름을 안 붙이면 그냥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허리 아프다 많이 그랬잖아요. 그 허리 통증이란 거 이름 막 붙이는 걸 저 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허리 통증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네 해서 어떻게 보면 미친 건데 그냥 그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경험해 보자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이제 병원 가면 미친놈이라 하죠. 네 허리 통증 겪고 있잖아 뭐 이러는데 그런 건 별개 치고 제가 미친놈이 되든 그래든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최근에 이제 저도 비참하다, 수치심, 뭐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표현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나도 이게 진짜로 믿는, 그런 이름을 진짜로 믿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에,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각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 뭐 수치심이다, 뭐 열등감이다, 이렇게 이름을 점점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좀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제 실제 삶에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서 느낀 건데 이 삶에서 감각은 좀 있어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수치심이 다 사라진 상태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그 이름에 대한 판단을 안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서정만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확 좀 많이 와닿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음,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냥 정말로 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는 그 정체성이 저한테는 이제 그냥 모호한 감각이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진짜 서정만이라는 실체성 있는 감각적인 나 자신이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전 서정만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정만이란 거 완전히 믿고 있을 때는 야, 나같이 고유한 유니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느낌이 당연히 받는데 그 이름이 없으니까 이 감각은 되게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게, 그 고유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인간적인 뭐 그런 느낌, 뭐 배고플 때 그 느낌이다, 졸릴 때 느낌, 피곤할 때 느낌.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게 저한테는 더 자주 얘기점 와닿고, 그렇더라고요. 피곤할 때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정말이 네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은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하루인가 죄책감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운 게 뭐냐면 하루인가 계속 뭔가 미안한 마음, 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촉발된 건데 그 미안한 마음 막 들다가 느꼈던 게 대부분 저의 모든 과거들이 제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지 말 걸. 그 죄책감도 미안함과 죄책감도 그러지 말 걸. 근데 이제 봤던 거는 대부분 제가 가진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다 그거더라고요. 하지 말 걸. 그러면 안 됐었는데 왜 했을까? 막 그런 과거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대부분 제가 두려울 때 보면 생각이 다 미래에 관한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모든 죄책감이든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든 지금 일어나거든요. 과거가 실제하거나 미래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은 데서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들 때 마음껏 만약에 경험해 주면은, 음, 그거에 대해 실제성과 동일시해서 풀려나면은 오히려 그런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좀 들어도 그대로 놔둘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잘 보면 미래의 죄책감은 없어요. 다 과거의 것, 내가 한 행동, 그 이제 미묘하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죄책감이 들겠죠. 그래, 거기서 이제 죄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아, 내가 그 내 친구한테 그때 전화해서 괜히 욕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당연히 그 행동을 내가 한 거니까 미안하겠죠. 이제 그런 거에서 계속 곱씹게 되고 하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동일시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또 세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실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이 과거 내가 잘못했어. 오늘 강의를 너무 못했어. 강의를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드려서 내가 너무 나 자신이 너무 자책되라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래에 딱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항상 현재를 살고 지금을 살지만 마음의 동의시가 그렇게 돼 있으면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에 항상 있는데 동일시의 문제예요. 그렇게 막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 정도는 그 죄책감이 좀 들대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이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기억과 연관돼서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감각들은 지금 여러분한테서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한 개인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니크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없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가 어떤 느낌을 듣든 어떤 육체적 감각을 느끼든 누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자주 얘기했지만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생각을 내가 일으키면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그래서 미래의 실천의 영역을 통해서 이 생각을 다 고요하게 해야지 신체적 질병이나 감각적인 뭐 아픔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그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나요. 감각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음. 그것조차도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이건 이거야 뭐 감각적인 것도 육체적 질병조차도 이거는 100% 이름 있는 질병이야 뭐 비염이나 천식이나 뭐 통증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좀 실체화시키는 경향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신체적 감각이나 감정적 감각이나 둘 다 감각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의학적 시술을 받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음, 너무나 그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원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아니면 이제 피해의식은 괜찮은데 마치 피해자가 되는 태도로 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착각 속에 살거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란 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세상에 집착한다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거여서 어쩌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내가 어떤 타인에게 가치를 투사해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여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그 매달리고 집착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안의 일이거든요. 뭐 전부 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게 벗겨질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은 그냥 평범했는데 옛날에 저 사람은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괜찮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신을 좀 보기보다는 밖에 관심이 많다는 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거나 망각한 채 그 모든 어떤 힘을 밖에다가 두고,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을 유튜브에서도 잘 보면
대부분의 행복과 자유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밖에 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내 잘못이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진짜로 겸손하잖아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잘못해서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겸손하면은 그건 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겸손한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오만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게 거꾸로라니까요. 이건 이제 사회에서는 이게 겸손한 거잖아. 아, 내가 다 내 잘못이고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동의 씨가 많이 돼 있으니까 저도 제가 좀 겸손하다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도 인정 잘하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항상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고, 내 잘못이야 하고 먼저 전화하고. 그런 모든 행동 패턴들의 동기를 저도 몰라가지고, 그 행동만 바꾸려고 한 거죠. 그 동기나 감정 상태가 뭔지 모르고, 다음에는 사과 안 해야지, 해야지 말아야지, 뭐 이것만 했지. 다음에는 겁내지 말아야지 하고 행동만 바꾸려 했지. 제 안에 있는 동기나 그게 두려움이고 죄책감인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단지 바뀐 거는 그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아, 내가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두려워서 저 사람한테 매달리고 먼저 사과하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은 조금씩 저절로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보면은. 안 바뀌든 바뀌든 뭐 상관없지만.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행위를 뭐 좋게 바꾸거나 나쁘게 바꾸든 그렇게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가 그런 거죠. 행동을 바꿀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행동은 저절로 바뀌어요. 자기 감정을 만난다고. 비참하지 않는 사람 절대 비참한 행동 안 하거든요. 비참할 때는 또 비참한 행동을 해요. 아, 비참하다. 숨고. 근데 그 비참함을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경험해 갔다 그러면은 이제 숨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뭐 숨지 않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두려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화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험할 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경험을 하는데 조금은 더 어떻게 뭐 본질적인 게 뭔가 그런 거죠. 아침, 점심, 저녁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면, 아침이네, 점심이네, 저녁이네. 이렇게 구분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름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 삶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이와 어떤 구분과 그런 성별과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깨달은 사람을 경험하지 않아요. 진짜 깨달으면. 진짜예요. 깨달은 사람이란 개념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몰라요, 깨달음. 진짜로 깨달음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깨달았는데 깨달은 사람, 난 여러분한테 난 좀 깨달아서 깨달음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개념이나 이름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진짜로 깨어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조차 없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실제 경험하는 거는 그냥 개념이 없죠, 대부분. 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제가 키우는 토끼나 뭐, 수경님 키우는 고양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강아지 키우실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강아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를 생명? 어떻게 보면 생명 그 자체? 이렇게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다, 고양이다, 토끼다 이러고, 근데, 걔네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뿐더러, 그런데 저도 이제 고양이 강아지를 비대죠. 비대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에 대해서도. 나는 46세를 경험하지 않는데, 그 얼마 전에 가족 간에 대해서 나 그거 느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이석증인가 이제 걸리셨어요, 최근에. 그래갖고 막 어지럽다, 힘들다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나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70대거든요, 지금.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70대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지러워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원래 성격이 그러신데, 이제 항상 마음은 30대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느꼈죠. 이 인간의 의식인 나이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 30대도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어떤 나이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항상
나는 지금 뭐 60대라도 마음은 청춘이야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음 의식이랄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몸은 약간 노화가 돼서 이제 변한데 그게 이제 동일시거든요. 나는 내 몸이 지금 어떻네 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죠. 실제 인간의 그 의식 스크린 하나에 우리가 공유되는 그 순수한 의식 안에서는 나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도 나이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개별적인 이름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서정만이란 개별적인 이름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신체적 감각, 감정적 감각 이렇게 따로 경험하지도 않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좀 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실질적 경험도 좀 와닿고 이제 정신과 따로 뭐 물리 치료 따로 이렇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감각이란 측면에서 정말 똑같구나. 그 예전에 저도 당연히 구분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감각? 뭐 그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는 마음이 좀 더, 뭔지 모르게 밖에 두지 않는, 어떤 상황에 두지 않는, 뭐 행복이나 뭐 마음의 건강이든 뭐 몸의 건강이든 좀 밖에 덜 두는 그런 경향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판단도 좀 덜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 오프라인에서 얘기하신 몸의 감각이 아프면 몸을 판단하고 감정적인 게 아프면 마음을 판단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심리다 인간 심리 마음이라는 것도 테두리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나야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지 않거든요. 신체적인 테두리가 있고 신체적인 아픔을 겪는 나야라는 이런 인위적 테두리는 있지가 않아요. 그 감각은 저도 있는데 뭐 어깨가 아프든 뭐 무릎이 아프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이 분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류는 이제 생각이 하는 건데 이게 분류를 시키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테두리가 있지 않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테두리는 이제 보통 몸을 기준으로 테두리 삼아서 한 이 정도가 마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뭐 여기가 아픈 거야 여기가 아픈 거야 하듯이. 근데 실제로 점점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 희미해져 가는 데서 오는 뭔가 모를 하여튼 밖에 두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2시 10분? 30분. 그래, 의식의 속성이 뭐냐면, 저 혼자 그렇게 배워가는 건데, 음, 이게 세상이란 것도 최근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뭐가 어떤 것도 등록되지 않거든요. 마치 이 스크린 위에 뭐가 등록되지 않다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제 보고 배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마치 그 스크린 위에서 그게 하나의 등록이 돼요. 관심이 있고 또 애착이 있고 그럼 등록이 돼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처럼 보이다가 또 뭐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이게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난 전부 다 이게 다 진짜 삶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정말로 그 작은 차이인데 삶에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그게는 거예요. 특히 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친구랑 전화하고 막 하다가 막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대화하고 막, 내 친구 막 이러다가 전화 끊고 나면 그게 이제 관심이나 기억이 딱 사라지면 마치 그게 이제 의식 속에 등록되지 않는 게 감각과 기억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뭐 재미도 그렇고, 영화 볼 때도 많이 느끼고, 하여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영화 볼 때도 재밌는 영화 뭐 최근에 뭐 봤지? 뭐 하여튼 보고 한데 마치 그게 딱 관심이 모르지만 그게 등록되지 않는 관심 있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을 등록하거든요. 사람은 우리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그런데 그럼 마치 그게 내 삶에 되게 큰 그런 게 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이 외부에 있는 뭔가를 바꿔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너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냐, 뭐, 관계를 맺는 거든 뭐든 노력을 안 하는데,
이게 마치 있는 듯, 있는 듯한데, 이게 또 없는 듯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애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한번 미쳐보자 하면, 뭐, 우리는 미친 걸 좀 이해하잖아요. 너 이제 돌았구나. 마치, 야, 그, 다 있는데 왜 너는 그런 말 하냐. 근데 친구들한테 그런 말 안 하죠. 뭐,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말 안 하는데, 친구, 한 4, 5년 전에 한 번 했죠, 친구한테. 네가 내 눈앞에 있으면 있는 것 같고, 내 눈앞에 없으면 마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때는 근데 나 의식을 못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냥 그렇게 느껴지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랬죠. 생각을 하면 너가 있는 것 같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가 내 삶에는 아예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말하는 나가 좀 당황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인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어떤, 바다님도 그때 그런 표현 하신 것처럼, 이 의식의 스크린에 뭔가를 등록하는 게, 이게 기억과 어떤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하고,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성질을 우리가 안다면은, 음, 그럼 정말로 진짜 실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마치 뭐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도 저도 기억이나 감각이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이제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해방은 정말로 외부에 있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외부의 것들도 항상 있잖아요. 뭐 살아가면서 돈, 관계, 집, 뭐 이 외부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뭐 이득이다, 손해다, 내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해방이 오면서 살아가는 거랑 그 모든 이름 붙이고 개념화된 게 실제 한다고 여기면 살아가는 거랑은 정말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생로병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 거랑 판단하고 사는 거랑 그냥 살아가는 거랑 그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로는 삶에 조금씩 조금은 덜 영향받는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저거 없으면 안 된다더라. 특히 이런 말들은 또 네 행복은 미래에 있다더라. 이런 모든 말들에 영향받지 않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대부분 다 미래에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정말로 그래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게 착각이거든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게 착각이죠. 그 욕구가 만들어낸 건데, 내가 지금과 달라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욕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욕망의 성질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따라간다 그러면 그 욕구가 들어는 욕망이 저도 욕망선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 욕망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여기서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정말로 애착, 집착, 욕망이 많았는데 그냥 살았어요. 막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욕망을 따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정말로 많이 배웠던 건 뭐냐면 제가 욕구하고 좌절하는 그 패턴조차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요. 전 실제로 내가 물건을 또 목표를 못 이뤄서 좌절하는 줄 알았는데 욕구하고 좌절하는 그 패턴도 내 내면에서 일어난 거라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야, 세상이 날 좌절시키는 게 아니구나. 밖에 어떤 것도 날 좌절시킬 수 없구나라는 거를 그 속에서 배웠어요. 그 모든 패턴 자기 안에 일어나거든요. 뭔가를 바라고 좌절하고. 그 이제 관계에서 그걸 내가 많이 느꼈죠.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눈빛을 외면했어. 좌절해서. 그 모든 게 그 사람한테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겪어갔을 뿐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상실이란 것, 좌절이란 것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게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 눈이 거쳤을 때 상실의 느낌, 좌절의 느낌도 내 안에 경험되지. 단지 저걸로 인해 촉발된 건데 내 안에 경험되지. 그럼 이걸 내가 경험해 간다는 것 자체는 밖에 어떤 것도 나를 상실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이해를 주려고 삶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계속 오는데 우리 눈에는 이제 그게 나쁜 거, 비극 이렇게 보이고 다시 한편 눈이 밖으로 가 있으면 비극인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축복이에요. 음.
정말로 작은 건데, 정말로 전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때 기뻤어요. 늘 저 세상이 날 좌절시킨다 이래갖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도 세상이 날 좌절시킨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한번 제대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저 사람이 날 거절해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이 연결성이죠. 이게 끊어지니까. 힘이, 뭐 구원이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어떤 내 외부에 두지 않게 되는 그게 저절로 조금씩 더 되더라고요. 음.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상실시키는 모든 그것들이 이 근원에서 스크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을 얘기하냐면 왜 얘기하지? 아 이게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밖에 있지 않다 뭐 이걸로 하려고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 몸도 바뀔 거거든요. 몸도.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깨달으면 하면서 이렇게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면 뭐 이 앞에 계신 분한테 의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존 자체가 몸도 포함되더라고요. 몸에 조금씩 덜 의존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나 몸이 나다 이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의존 안 하고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이제 덜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동일시 되는 거죠, 몸도. 그거에서 바뀔 것이라 표현하거든요.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뭐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표현이 되는 게 생각, 느낌, 감정조차도 어떤 감각적인 것조차도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많이 배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 이게 아니라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아니었구나 이런 이해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적인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 몸도 또 밖에 거구나 뭐 이런 세상 거구나 성경적 표현인데 그래서 원래 몸이 내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고 또 주어진 것은 때가 되면 이제 가는데 음. 그럼 진정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가지만 진짜 나는 이 삶에 있지만 또 삶에 있지 않는 뭐 이런 이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있고 분리된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좀 그렇죠. 아니 뭐 파도와 바다의 비유처럼 뭐 그런 것처럼 나는 파도가 아닌데 그래도 바다를 살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네요. 이 설명하는. 그래서 1시간 정도 계속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실제로 경험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몰라도 돼요. 어떤 이름, 설명. 저번에 이제 이석증 때문에 아버지하고 커피숍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석증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고 이제 옆에 계신 어머님이 이석증에 대한 걸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건 이거고 이러고. 근데 저도 딱 들으면서 근데 첫 번째 설명에서 이제 그림이 저도 같이 그려지다가 중간 넘어가니까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또 그 병 자체를 겪는 건 힘들고 아프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오프라인 때도 저는 얘기했지만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만 설명할 때 이해해요. 뭐, 임준님하고 나의 관계, 이렇게, 수진 씨와 나의 관계. 근데 넘어가면 이제 관계가 안 그려져요. 그러면 뭐, 머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끊어져서, 무슨 얘기하지? 그럼 관계 속에서 힘들다 하면 저 관계가 안 그려지거든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좀 많았고, 이거를 좀 연기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알아듣는 척,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알아듣는 척 했는데, 실제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냥 딱 한 단어 정도는 저는 이해해요.
내 친구, 뭐, 내 가족,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내 가족, 친구의 친구 이러면 쉬운 말인데도 갑자기 머리가 확 이상하게 들어가더라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제 눈에는 또 어떤 시각에서는 그게 실체성이 있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 아니, 그 사람 앞에, 눈앞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거의, 그 실체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 근데 실제는 내 친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를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 그걸 전 눈치를 채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음. 그래서 어떤 내 가족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 내 가족이란 이름은 또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그런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싸대기 싸대기 맞거나 어 제가 뭐 굳이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교육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 모를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그런 이름이나 개념이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선악도 마찬가지고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경험이잖아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도 한번 뭐 이렇게 어떤 신체적 아픔이라던가 감정적 아픔이 있을 때, 특히 뭐 거기에다가 습관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어, 그때 한번 그 감각을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이름이나 해석이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문을 한 들고 그 감각을 살아나다 보면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낫든 안 낫든 그게 그 감각에 대한 판단이나 이름이 없잖아요. 의식을 잘 못해요. 감각이 이상한 말 같은데 있는데 의식을 잘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뭐 아파도 아픈 것 같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픔이라는 이름도 안 붙일 거 아니에요.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아픈데 잘 살아가네. 뭐 근데 제가 뭐 그런 능력이 발전한 게 아니고 의식을 잘 못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는 지금 게으른 삶을 살아. 이렇게 이름 붙이고 판단할 때는 계속 의식이 되거든요. 난 게으른 삶을 사는구나 이런데 그 게으름이라 이름이 없으면 그냥 사는데 그런 의식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되는 것조차 좋은 게 뭐냐면 게으른 삶을 살고 있어라고 믿으면 그 감각과 더불어 성실한 삶을 바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이 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구분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속지 않고 아니면 헤매지 않는. 나는 고통이야. 이게 뭐 내 고통이야, 고통이야 하면 고통의 반대 개념이 뭐죠? 고통 없음. 고통 없으면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조금은 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각 자체는 옛날보다는 좀 살만하네. 뭐 아프긴 아프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래도.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개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붙이니까 이제 편안한 걸 또 받아. 그러니까 요거에서 일단 편해지면 자기가 감이 와요. 아, 내가 이 생각이나 관념이 만드는 이 이원성이 감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경험을 저항하지 않고 조금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되게 바보 같고 단순하지만 거기서는 진정한 편안함이 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많이 알아서 고통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뭐 이렇게 이건 100% 뭐야.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념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아 왔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영향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계속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는 그 모든 실제라고 믿었던 상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밝히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또 온 거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또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름이 실제가 아닌 게 아니고 감각 자체도 아예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 감각은 없어. 이게 이제 그게 착각이 그건 또 하나의 미묘한 함정 같은 건데 그 감각 다 없어 이래 보이고 없는 척하고 그런 거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감각 자체가 아예 없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봤다기보다는 책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댓글도 몇 번 보고, 그 모든 게 실제하지 않아, 이래 갖고, 그게 병이거든요, 그것도. 이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 음. 감각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생로병사를 우리 살아가는 그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을 부정할 필요 없는데, 미묘한 차이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게, 그 감각이 없는 거야, 실제하지 않아, 꿈이야, 이런 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관념인데, 우리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파심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그런 책을 많이 봐서, 그 환상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또 그래요. 아,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을 얘기했던 게,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는 그 이름이 없는 감각을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지도 않아요. 똥 쌌을 때 뭐 더럽다는 개념이 없지만, 그 감각은 경험하거든요. 단지 더럽다는 개념이 없을 뿐이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니까. 이게 더러운 건가? 뭐 깨끗한 건가? 이런 구분은 없는데, 감각적인 건 똑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표현 그대로 빌리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조차도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구분이, 뭐 그런 개념이 없다가, 많은 걸 들어왔고, 그걸로 자기 감각을 판단하게 되고, 뭐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 실제 경험은 가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강의를 딱 들어보면. 쪼들린 감각과 가난을 경험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래도 그 감각은 있어도 실제 여러분은 가난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부유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부유한 적은 없는데 뭔가 기분 좋고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느낌은 그때는 내가 행복을 경험해 부유를 경험해야 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지 이름 붙이자면 또 만족감 같은 걸 경험하겠죠. 나 이제 좀 괜찮아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구분이에요. 저는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단 한 번도 그 이름 붙여진 그걸 경험하지 않았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생로병사 속에서 평온이랄까? 그런 판단 없는 속에서.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지만 월화수목금토일도 없고, 뭐 그 제일 좋은 게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그런 의문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나는 서정만이란 이름을 독자적인 유니크한 그 감각을, 그 개인을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도 이제 점점 더 드니까. 그래도 제 이름은 안 까먹더라고요. 틀려서 다른 사람 이름 많이 까먹어서 저분이 누구지? 막 이러거든요. 저분 이름이 뭐지? 막 이랬는데 제 이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임주님도 아까 혼자 계신다 그럴 때 혼자 있는 분들 공통적인 경험이 시간과 요일을 까먹어요. 뭐 자주 그렇게 혼자 오래 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진짜 낮과 밤도 헷갈려가지고 얘기한 적 있었나요? 한 번은 이제 그 도반분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계속 낮과밤이 바뀌니까 이제 시계로는 7시였거든요. 근데 오후 7시였어요. 근데 내가 착각해서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햇볕이 막 쨍쨍한 거예요. 나도 좀 미친 햇볕이 너무 쨍쨍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막 이게 누구한테 전화를 해 기억 안 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숙경님 지금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밤인데도 해가 너무 밝아요. 이 전화를 실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이상하다. 이게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하다 해서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제 핸드폰 시계를 봤죠. PM하고 AM 적혀 있잖아요. 아, PM이구나. 이래갖고. 아, 그럼 아니다. AM? AM이구나. 이래갖고. 난 저녁 7시에 착각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 생각이란 게 참 무섭구나. 무섭다기보다는 재밌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즉각 믿었거든요. 지금 아침은 아니고 저녁 7시인데라고 했는데 해가 뜨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화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조차도 점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걸 사실 뭐, 그 감각이나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분류나 구분이나 해석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류와 해석과 판단이 내려진다면 삶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는 가끔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이걸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뭐 공감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이걸 왜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그걸 다 알려고 하지? 제가 이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 저걸 다 알려고 하지? 왜 그 습관이죠. 알아야 돼. 이거는 뭔지 알아야 돼. 말이야.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랜 습관처럼 알아야 되고, 이게 뭔지 구분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성향이 너무나 안타깝게 난 느껴져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속으로. 아, 저 몰라도 되는데, 왜 저걸 다, 그냥 경험하시면 되는데, 왜 저기다가, 이거는 뭐야, 이건 내면화의 상처야, 왜 과거에 돌아가서 그걸 분석을 하지? 나 그런 걸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과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있지도 않고. 내면화의 그런 설명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 상처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설명은 괜찮은데, 그 설명에 너무 중점이 가 있고, 실제적 감각은 내면화의 감각이 아니잖아요. 오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은 내면화의 감각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을 또 붙인 거죠, 내면화의 감각. 그러니까 그 내면화이라는 게 저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거기 너무 빠져 있으면, 아, 이건 내면화의 뭐 어떤 거야, 상처야, 뭐 이러고,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어, 뭔가를 경험하 가시는데, 많은 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정말. 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분노가 뭐 이게 어떤 분석적으로 뭐 어떠한지 그런 걸 모르는 거고 그냥 어떻게 단순 무식한 게 더 낫다는 게 또 정말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제가 또 이렇게 단순 무식해진 게 또 그런 면이 이제 저도 책을 많이 봐서 무식이 어떻고 뭐 심리 기제가 어떻고 도움은 돼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동일시 돼 있으면 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게보다는 또 그걸 계속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잘. 음.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면 반대 개념이 생겨요, 평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굳이 이름 안 붙여도 돼요. 뭐 심리적인 거든 어떤 아픔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든 의문을 던지든 뭐. 그러면 절망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경험해 가면 충분히 겪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절망이라 이름 붙이면 정말로 좀 어두운 이미지고 이러면 또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도 심심함을 경험하진 않잖아요. 그 감각은 있어도 우리 심심하다 그러면 또 재미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음. 단지 오늘 한 시간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뭐 나이나 뭐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렇게 믿고 있어도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감각적이나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이거를 쉽게 재단하고 판단해요. 이거 딱 그러면서 두 가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제 또 나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의 얘기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삶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렸을 때처럼. 고통이란 개념, 불행이란 개념, 어둠이란 개념. 그 감각은 경험했는데 거기에 붙여진 모든 이름들은 저는 특히 제일 좋은 게 난 가난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난 가난해, 가난해 이래갖고. 어떤 감각이 들면은 뭐 결핍감을 경험해 마찬가지. 그 상상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상상이 실제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그 감각만 있으면 그 감각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이해가 오는데 그 이름과 판단이 실제라고 믿으면 그 상상의 힘이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이 믿고 있으면 아 이건 100% 실제하는 거야 이렇게 믿어버려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러니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문을 품는 거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진짜 내가 가난한 경험하나?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막 확 와닿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래, 늘 이거를 이름 붙이고 해석했는데, 한번 그냥 경험해볼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묻어내진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모르게 돼요, 자기가.
그런 구분 자체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을 맨날 하루에 이름 붙여가며 경험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조차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나 많이 알면은 하나씩 자기 24시간 주셔도 분류해서 구분해서 경험해 가면 그게 고통이거든. 아, 이건 행복이야, 이건 불행이야, 이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좋아, 나빠, 어두워, 칙칙해, 뭐. 오히려 그 부분이 자기 자신한테 이 상상 속에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거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그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별로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를 보면 아는데 실제하고 상상 구분을 잘 못해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무서워해요. 제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기억나요. 실제로 집 앞에 경찰관이 안 왔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혼낸다고, 너 잘못하면 경찰관 앞에 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었을 때 엄청 두려웠거든요. 구분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 자체가 그러거든요. 뭔가 말을 믿잖아요? 그럼 그대로 느껴져요. 진짜네? 특히 뭐, 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마찬가지. 최근에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어렸을 때 경찰이 실제로 있든 없든 두려워했구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1,000원짜리를 어머니 집에서 훔쳐서 만화방 가서 만화책 사와서 그 걸려가지고 네 경찰이 잡으러 왔다. 경찰이 잡으러 왔다니까 엄청 무서워가지고 저기 숨어 있었거든요. 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듯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그런 걸로 훈계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걸 몰라요. 이거 실제해? 그러면 진짜 그걸 믿어버리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또 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인간의 의식이 가진, 마음이 가진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와 너그러움도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방치해 놓는 게 저는 안타까운데, 막 방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러면 다 믿어버리고,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식을 안 키우지만 자식 키울 때 교육을 시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이런 거 믿지 마. 이런 거는 뭐, 너한테 좋은 영향이 없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한테는 안 그런 게 나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냥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 다 우르르 따라가고. 실제 자기는 낫고 안 낫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러면 또 글로 가니까 이 말은 제가 자주 하는 게 저 자신이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늘 남한테 어떤 굽신굽신거리게 저 살았던 것조차도 저도 나는 뭔가 못난 존재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인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가 있고 미래에 뭐가 달성돼서 내가 이 믿음이 좀 내려지면, 이 착각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그래, 내 행복은 파랑새는 미래에 있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그린 건 괜찮은데, 그 그리는 대로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 의식의 스크린 속에서 윤곽이나 그림이 꿈처럼 막 상상 속으로 그렸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실제로 그렇게 경험돼요. 진짜로 내가 결핍된 존재 같고 진짜로 내가 깨달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뭐저 말고도 저기 저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능한 게 아니다. 이거 뭐 희망이나 뭐 아니 뭐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정말로 그래요. 저도 그 착각 속에서 오래 살았고. 행복은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 밖에 어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좀, 정말로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라는 그 개념이 없거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강조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함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름이에요. 그 믿음. 나는 깨닫지 못했어라고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단지 그 이름 차이 하나로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진짜예요. 음. 단지 저는 이제 그 나는 깨닫지 못했어라는 믿음도 없고 깨달았다 믿음도 없어요. 그 생각조차 안 일어나서 그게 감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가 온다는 것 자체는 어떤 감각이 다 사라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믿음, 판단, 해석이 사라진 데서 오는 어떤 편안함, 쉼, 안심이죠. 따로 찾을 게 없는 그런 거에서 오는 그건 되게 감사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진짜 자유는 자유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사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경험을 가시면 그 모든 경험이 점차적인 관념이나 해석이나 이름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은 뭔지 모를 침묵 아니면 모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생로병사를 살아가지만 생로병사가 뭐지? 가난이 뭐지? 부가 뭐지? 그 모든 구분이 사라진 데서는 바보 같은 자유랄까? 바보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바보가 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막 알고 그런 것보다는. 그 바보가 되면 자기 자신인데 저절로 조금씩 너그러워져요. 왜냐하면 판단할 게 많이 없으니까. 저절로 너그러워져요. 모르는 데서 오는 너그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은 시간 오버됐지만 뭐 입이 좀 마르네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때 또 오늘 얘기 나눈 것이랑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거를 같이 또 듣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인가?